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선선한 가을은 운동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가을에는 기초대사량이 여름보다 10% 정도 늘어나면서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양이 늘어나고 조금만 운동해도 소모되는 열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살이 찌기 쉬워도 다이어트하기에는 좋은 계절인 만큼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내 몸의 군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경주로 떠나봅니다. 흔히 해녀하면 제주 해녀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제주 해녀보다 육지 해녀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경주에는 100여 명의 해녀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년 경력의 경주 해녀 이정숙 씨 함께 만나보시죠. 흔히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 지역 경주에서도 아직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볼 오늘의 주인공은 경주 해녀들 사이에서도 핵인싸로 통한다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정숙 씨, 그녀가 전하는 경주 해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특명 핵인싸 경주 해녀를 찾아라. 제작진이 찾은 곳은 간포읍인데요. 때마침 물질 작업이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와 봤는데 어디 보자.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젊은 핵인싸.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어디 있어요, 해녀? 있네요. 저쪽에 있어요? 야, 내가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어머니도 적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2, 59. 연세가 7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50이요. 50이요? 네. 아, 어머니가 오늘 네. 예? 와, 그래,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내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이래봬도 제가 제일 막내라고요. 어머니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작업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를 떠나버렸다. 첨벙첨벙. 이때 갑자기 떠오른 노래 한 구절. 지금 이 상황이랑 어울릴 것만 같다.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여자는 해녀 제작진 항구 따라라. 경주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100여 명. 그중에서도 이곳 간포읍 연동마을에서는 총 13명의 어머님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해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잠수 실력이 한눈에 보일 만큼 물이 엄청 맑죠? 소심이 깊지 않은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경주 해녀들. 주로 전복, 소라, 해삼, 성게 등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작업량은 어떨지, 대박이 났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해녀들이 육지로 올라오는데요. 다시 만난 이정숙 씨. 너무 반가워요. 그나저나 보기에도 오늘 작업량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얼마야? (5kg면) 어느 정도예요? 5kg면 40만 원. 예? 40만 원. 5kg면 40만 원. 네. 여기 사진들 다 뜯어와 파는 데는 52만 원. 해녀 중에 제일 잘해요, 1, 2등. 예? 해녀 중에 1, 2등 돈다고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아, 진짜 좋으신다. 아주 뭐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사람. 물질 작업을 마친 이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점심 준비로 바쁜데요. 경주 해녀인 그녀가 먹는 점심 메뉴, 오, 전복이네요. 오늘은 전복을 가지고
찜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복 물회 준비해보려고요. 바다에서 물질 한 번 하고 나오면 바로 허기가 느껴지는데요. 체력 소모가 많은 만큼 점심은 영양 가득 바다의 산삼 전복 요리로 뚝딱 차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진 않고 계속 서서 사진만 찍고 있는 이정숙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잡은 거 요리한 거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녀가 인싸 해녀로 불리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한 SNS 활동 때문인데요. 젊은 소비자층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SNS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냥 딸이 해주다가 제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운 지는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번씩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해시태그 경주 해녀 밥상까지 업로드를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야 할 텐데 집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네요? 옆에 친정엄마가 계셔서요. 오늘 한 거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작업해서 따온 싱싱한 전복 요리. 친정 엄마와 함께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거 다 해요. 오늘 잡은 걸로 요리를 했어. 어머니. 맞네. 아까 우리 바다에서 어머니도 뵀었죠? 해녀 아니에요? 예, 형님 맞아요. 아까 작업하셨죠? 예. 사실 이정숙 씨에게 해녀를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다. 부산 큰 데서 장사 크게 하다가 그 IF 어렵게 돼서요. 완전히 말아 모아 빼놨지. 일단은 말아 먹었습니까? 네. 사업 실패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이정숙 씨. 그녀의 나이 30대 초반. 일찌감치 경주 해녀로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녀였던 엄마를 보고 자란 영향일까요? 큰 거부감 없이 지금까지 젊은 인싸를 뽐내며 경주 해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가진 거 다 털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가 여기 와서 자리 잡으라고 해서 오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해녀더라고요. 그녀는 운명처럼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됐는데요. 물질하는 방법도 어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향하는 그녀. 이정숙 씨가 해녀 활동과 함께 SNS를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상인이 와서 동네 미역을 다 걷어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었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미역을 말려놓으면 상인이 와서 걷어가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돌미역을 찾는 상인이 줄면서 팔리진 않고 쌓여만 가고 있었던 건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SNS를 통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하게 된 거죠. 입안 가득히 미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방에도 안방에도 미역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인터넷과 SNS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쁜 명함까지 만든 이정숙 씨. 사람들에게 자신을 셀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주문도 해주시고 또 나쁜 점 좋은 점을 SNS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부터 젊은 소비자들과의 소통까지 요즘은 인터넷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요즘 아침 물질 작업 외에도 할 일이 참 많다는데요. 어느 하나 이정숙 씨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며 홍보한 덕분에 이제 조금씩 소비자들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작년에. 직접 발로 뛰는 경주의 젊은 해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일에 적극적인 이정숙 씨. 한가득 짐을 싣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프리마켓 갈 준비하고 있어요. 프리마켓을 가시는데요? SNS 통해서 제품을 소개도 하지만 좀 더 소비자분들 가까이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행복한 그림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는 꽤 큰 규모의 플리마켓인데요. 와, 오늘도 다양한 물품들이 참 많이 나왔네요. 경주 시민들이 주축으로 돼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리고 뭐 주부가 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그리고 팔고자 하는 물품을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핸드메이드, 의류, 뭐 기타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매주 이곳에 나와 직접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료 시식회도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천천히 골라보세요. 이런 거 되게 생소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또 시식도 있으니까 맛도 보고 또 사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맛있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매하셔야죠. 오늘 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곳 플리마켓에서 돌미역과 같은 해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정숙 씨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역시 실전 영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때 관심을 보이는 한 손님 등장. 오, 이것은 긍정의 표시? 가져오실게요. 토요일마다 아니 미역기가 좋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 사볼까 싶었는데 드셔보시고. 처음에 안 그래도 보이길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석 게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장사 잘하는 것도 뿐이지만 앞으로 해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해녀라는 게 너무 멋진 직업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해녀계의 핵인싸를 꿈꾸며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녀. 이정숙 씨의 해녀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야, 바다에서 갓 잡은 전복으로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 그야말로 정말 꿀맛일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된 이정숙 씨. 앞으로도 소중한 일상,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기쁨 오래오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떠나볼 텐데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죠. 방 안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집 밖을 나서면 책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독서력을 한층 더 이끌어줄 특별한 독서 공간 함께 가보시죠. 너도 가을 목표가 책 읽기야? 인문도서 좋아해? 사회과학도서 좋아해? 말만 들어도 어렵고 힘들지. 그러니까 한두 장 읽다 중도 포기. 절대 어렵게 읽지 마. 쉽게 읽어. 그러면 어느 날 저절로 책을 읽게 될 테니까. 걱정 마. 너도 책 읽을 수 있어. 책 읽기 좋은 계절답게 서점에 넘쳐나는 책과 사람들. 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책 표지만 봐도 지루하고 졸리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을 책 읽는 방법 5조 5억개. 책 한 권 손에 들고 살랑대는 가을바람을 느끼며 도착한 곳은 동명동에 자리한 한 와인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거 보여드리면 된다고 하던데. 오늘 저희가 토요일 독서 모임 이쪽에서 진행하거든요. 이쪽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책 읽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광주에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위한 독서 모임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찾은 이 독서 모임은 책과 함께 와인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와인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와인이 있는데 피노누아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은 법. 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과 취향까지 나누는 매력적인 모임인데요. 어떤 모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매력적인 인문학 책과 와인을 소개하고 즐기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원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독서 모임 시작은 제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지인들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유익해서 제가 블로그에 멤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모집이 마감되고 또 대기자까지 생겨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기 위한 뭔가 조건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조건은 딱히 없고요. 편하게 와인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책 또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선정하는데요. 9월의 책은 바로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 한 달 동안 책을 읽은 다음 작성한 독후감을 바탕으로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소감을 한번 발표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도움이 하나하나가 쌓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행복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랭 드 보통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도 사실은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한 번 더 이 저자처럼 무언가를 깊게 관찰을 해본다거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이야기 한마디, 와인 한 잔. 와인이 비어갈수록 무언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 와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책도 읽고 이제 각자 독후감 같은 걸 제출을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와인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는 좀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읽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이 북클럽에 처음 참가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책을 읽고 나는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을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참 좋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고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책 읽는 법 5조 5억개. 함께 책 읽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남동의 인쇄골목입니다. 이곳에 아주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입구부터 초록초록한 이곳은 바로 북카페입니다. 카메라를 켜게 만드는 디저트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1층은 타트인 테라스, 또 다락방처럼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하고요. 2층과 3층은 광주를 찾은 여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꽉 채웠습니다. 마침 제가 찾은 날은 여행자 피크닉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책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 작은 설렘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북카페로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북카페 이외에도 이제 복합문화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는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 중에서 저는 북아트 체험을 해봤는데요. 북카페가 자리한 인쇄골목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인쇄와 제본 기법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종이를 잘라 표지와 속지를 만들고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개성을 살릴 차례. 저는 과연 어떤 책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시겠죠? 네. 이게 저만의 맛집북인데 이렇게 해서 별 하나짜리 맛집, 두 개짜리 맛집, 세 개짜리 맛집, 네 개짜리 맛집, 만점짜리 맛집. 만점. 네. 해가지고 저만의 맛집북으로 하려는. 네,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활용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미니북이기는 했지만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보니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샘솟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장에서 책을 골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손에 쥐면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처럼 식은땀이 흐르곤 했는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 책의 세계에 홀딱 빠져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촬영하러 돌아다니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저 올 때부터 여기서 계속 한 자세로 책을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책을 잘 읽으세요? 네, 이제 평소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책 읽고 싶어서 그동안 사놨던 거 한 3권 정도 갖고 와서 여기서 계속 줄줄이 읽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에 조금 흥미가 없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책이 흥미가 없는 분들에게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책을 읽는 그 습관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쉬운 책, 그러니까 뭐 만화라든지 그냥 짧은 단편 에세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읽는 그 역치를 늘려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느낀 게 책을 이제 다도광이시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말씀을 진짜 잘하신다. 저도 책을 좀 읽어야겠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평소에 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강주에 흔하지도 않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주말에 좀 시간적 여유 있을 때는 한 번씩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직접 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냥 집에서 저라면은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곳에 와서 읽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집에 있으면 사실 책을 보기보다 뭐 TV도 볼 수 있고 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또 뒹굴뒹굴하고 그냥 쉬기만 하는데 여기 오면은 되게 좀 편안하게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쪽에 보면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많아요. 보면 항상 좋아하는 것들만 보는데 좀 여기 오면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요. 와 진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가을을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책 한 권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읽고 싶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함께 책 읽기. 좋은 공간에서 책 읽기 말고도 책 읽는 방법은 그야말로 5조 5억 개니까요. 책 읽기 좋은 계절, 우리 함께 책 읽어요. 책과 와인도 참 잘 어울리고요. 책은 혼자 읽어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읽으면 다양한 시각으로 곱씹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책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전주로 떠나봅니다. 전주에 가면 글씨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작품 세계를 펼치는 서예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정방원 작가가 그 주인공인데요. 친근한 기법으로 서예 저변을 넓혀가는 정방원 작가,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태어난데도 가수 이승철의 노래를 써내려간 서예 작품. 예전 가수들의 노래들을 보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철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어요. 노래 자체가 예술이고 그리고 철학이다. 글씨를 읽는 서예보다 그림을 보는 듯한 서예 작품으로 마음을 전하고픈 서예 작가 정방원 씨.
정통 서예에 뿌리를 두지만 따뜻하고 친근한 기법으로 말을 걸어오는 그의 작품들을 오늘 만나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잇는 서예가 집안에서 자란 정방원 씨. 10살 무렵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운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드러냅니다. 대회 나가면 상을 꼭 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희열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흘림 글씨인 초서와 전서에서 정통 서예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훈이 정방원 씨가 서예가로서 정진하며 마음을 다잡게 하는 방향이 돼주고 있습니다. 큰 산을 보고 마음을 더 호방하게 키우고 더 큰 무대에서 보다 더 활달하게 기량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 뜻에서 산을 보라는 마음으로 충록자 불견산을 써주셨었거든요. 몇 년 전 강암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정방원 작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더해졌는데요. 올해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젊은 시절 겪어야 했던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남자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갑상선 암 말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6살이었고 남자고 하다 보니까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이거를 진짜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7년 반이라는 시간. 병이 주는 고통 외에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독함과 외로움을 감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식사하고 솔밭에 근처 솔밭에 가서 소나무 바람 쐬고 그 찾아오는 친구들은 없고 하니까는 솔밭에 있는 소나무 보면서 친구야 반갑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가족의 도움과 신앙의 힘으로 마음을 다잡은 하루하루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를 묵향진한 서예가로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붓을 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 글씨를 쓰는 거 보면 자기가 그 만족하다 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밤을 새서도 해요. 밤을 새서라도 자기가 그 작품이 나와야 그 붓을 놓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죠. 병을 극복한 후에는 캐나다 등 해외 초대전과 4차례의 개인전을 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3살 배기 아들 그리고 태중의 딸까지 4식구의 가장이기도 한 그는 평일 낮 시간엔 어머니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 요양원에서는 지금 현재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설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그의 작품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글씨를 이해해야 하는 서예보다 그저 바라보면 그 의미가 전해지는 그림처럼 쓰여진 작품들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건 앞서 봤던 가수 이승철의 노래 가사네요. 이런 작업은 솔직하게 너무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자만 연출해내는 게 아니라 전각의 기법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의 거친 느낌은 돌에서의 파각 느낌이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은 칼이 지나간 자리는 너무 깨끗하게 잘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암호처럼 한글의 자음만 쓴 이 작품도 독특하죠?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작품으로 이 전체적인 구도도 그렇지만 가운데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기법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는 이런 작품들을 문자 추상 작품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학 시절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작품에 접목시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추상화 기법과 이미지를 접목시킨 재밌는 서예 작품을 늘 고민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정통 서예의 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전통 서예를 뿌리를 튼튼하게 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한문 서예든 한글 서예든 문인화든 모든 분야의 전통적인 기법이 뒷받침되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매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거는 언젠가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예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붓을 잡는 정방원 작가. 시련을 겪고 더 단단해진 그의 작품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암을 극복하고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지금의 멋진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글 자음만 적은 문자 추상 기법도 참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작품 활동 응원합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은 캠핑 장비를 챙기지 않아도 돼서 이 글램핑장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색 테마로 문을 연 글램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학교에서 하룻밤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남 서산에 가면 폐교를 캠핑장으로 재단장한 곳이 있고요. 안면도에는 실제로 운행하던 이 스쿨버스를 캠핑카로 개조해 글램핑장으로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가족과 특별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자연 속에 있는 글램핑장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